김현정의 뉴스 쇼. 북한 조건 없이 첫 만남을 갖자. 대화를 하자. 우리말이 아니고요. 미 국무장관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서 이토록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도 조건 안 걸 테니 당신들도 조건 없이 우선은 만나자. 상당히 강력하죠. 그런데 뒷말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매티스 국방장관의 차례가 올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표적인 비둘기파 대화파고요. 매티스 국무장관은 매파, 국방장관은 매파, 강경파입니다. 즉 나의 대화를 받지 않으면 지금 국방장관이 주장하듯 군사행동이 올 거라는 그런 경고를 한 겁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파 뒤에는 반드시 따스한 봄이 오기 마련이죠. 봄이 오지 않으면 모든 건 얼어 죽습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죠. 한반도에도 봄은 와야만 합니다. 북한도 그 섭리를 받아들이길 바라며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중국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죠.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오늘 정상회담 갔습니다. 네.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데 예. 두 정상은 지난 7월 독일 G20 회의 때 그리고 지난달 베트남 에이펙 회의 때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북핵 문제 해법 그리고 경제 협력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예정인데 무엇보다 사드 갈등 후에 양국 관계 정상화를 알리는 상징적 만남이라는 데서 아마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사드 앙금이 완전히 식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공동 성명은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아직 조율되지 않은 이견이 드러날까 우려한 때문인데요. 회담 후에 양국이 각기 내놓는 입장이 좀 주목되고요. 예. 한편 어제가 난징 대학살 80주년 날이었거든요. 예. 중국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이다. 또 동질감을 갖고 있다고 연이어 말하고요. 노영민 주중대사를 직접 추모식장에도 보내는 등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네요. 그래요. 한중 관계를 좀 단단히 하려는 의도, 취지가 보여요. 네. 오늘 정상회담에서 나올 내용도 주목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최순실 1심 마지막 재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오늘이 결심 공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에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네요. 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후원을 강요하고 또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아낸 혐의 등을 받고 있죠. 오늘 구형이 이루어지고요. 또 최 씨의 최후 진술 내용이 어떨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다시 영장실질심사 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두 차례 기각이 됐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근데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나 김태효 전 비서관 등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최근 검찰 수사 책임론이 적지 않거든요. 예. 우병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 청구 그 결과가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라디오 재판정에 나왔던 우리 패널 변호사들은 지금 기료를 쭉 보면 네. 우병우 전 수석도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쪽으로 무게를 두던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켜보죠. 마지막 포인트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0에서 1.25%이던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비슷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증시도 좋고 미국 고용 상황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은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예상되는 금리 인상이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러다가 금리 역전 현상 올 수도 있잖아요. 한국하고 미국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정부 차원에서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또 한국은행은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거든요. 예. 시장 상황과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향후 전망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하나의 광역도시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남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이른바 광역서울도라는 거대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가요, 이틀 전에 자신의 SNS에다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짧은 글을. 아니 이게 뭔가? 남 지사가 뭘 포기한다는 건가? 온라인이 달아올랐죠. 알고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로 합쳐서 광역 서울도를 만들겠다. 따라서 경기도도 서울이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자 어제 하루 종일 찬반 논란으로 뜨거웠는데요. 자, 이 제안을 한 당사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을 해봐야겠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한밤중에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셔서 경기지사 출마를 포기하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네. 한밤중에 왜 그러셨습니까? 뭐 이걸 깜짝쇼라고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예. 저는 쇼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외국 기관들이 그냥 서서히 냄비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을 뛰어넘을 어떤 구체적인 비전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올리자. 서울의 경쟁력을 올리고 부산의 경쟁력을 올리고 광주의 경쟁력을 올려서 예. 국제사회와 저기 동경, 뭐 상해, 북경, 뉴욕 이런 데하고 경쟁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남 지사님이 포기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포기가 되는 겁니까? 시작을 해야죠. 그렇지만 예. 이런 겁니다. 지방선거 때 아마 이 같은 주장에 공감을 하는 분이 서울시장이 되고 혹시 이런 주장이 또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래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우리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광역 서울도 만들자. 예. 이렇게 추진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가 하나가 되면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가 핵심적인 이유군요. 광역 서울도 그렇습니다. 구상에. 네. 그래요. 근데 남지사님. 아울러 예. 주민 편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역 교통청을 만들자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예. 이 교통 문제가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 나눠져서 정책 세워서 안 된다는 얘기고요. 주거 문제, 상하수도 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초광역 단위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방증이겠죠. 근데 그러잖아도 서울의 전체 인구 4분의 1이 몰려 있고 수도권의 50%, 2분의 1이 몰려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 해야 한다 이런 마당에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부 서울 만들어버리면 이거야말로 진짜 서울공화국 돼버리는 거 아니냐.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당장 이 소리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30년 동안 수도권 규제를 했는데요. 예. 규제가 해도 계속 수도권은 커집니다. 경기도가 지금 1,300만이 넘었어요. 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전국의 50%입니다. 예. 누르려고 이걸 규제한다고 해서 효과는 균형 발전을 하자고 했는데 예. 균형 발전은 안 되고 집중만 더 심해지고 무슨 결과가 왔냐면 자, 수도권을 규제하면 그게 비수도권으로 좀 경제가 나눠지고 예. 기업들도 옮길 거 아니냐고 생각했더니 예. 거꾸로 다 해외로 갑니다. 어. 그러면 이 방법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5개 권역,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서울, 예. 이 광역을 크게 집중을 해서 만들면서 예. 또 하나는 수도권에서 생긴 이익을 지방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서 윈윈 해야죠. 수도권을 살찌우기 위해서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근데 지금 규제를 해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마당에 그나마 그 규제도 풀어버리고 서울을 더 크게 하나로 묶어버리고 하면 오히려 더 몰리는 거 아니에요?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몰리게 해서 성장시키고 그 성장의 과실을 예. 지방과 함께 비수도권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는 방안들 특히 지금 균형발전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그거하고 부족합니다. 균형발전 기금 하면서
실제로 지금 재정 자립도가 높고 그다음에 기업이 많은 곳과 예. 아주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러한 자치단체들을 묶어서 예. 같이 발전시키는 방안 앞으로 차차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천도 포함시키는 겁니까? 인천시까지? 인천까지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네. 새 지사가 되시면 서울시장 이제 새로 되시는 분하고 인천시장 되시는 분 이렇게 세 분이 다 이걸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제안이시군요. 논의하면서 결국은 나중이 되면 서울광역도 도지사 한 사람만 뽑으면 됩니다. 근데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분이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제 당장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주권자들에게 위임받은 머슴이 포기 운운하는 건 이건 농담도 안 될 주권 모독이다. 경기 서울 통합은 고등 유기체를 거대 아메바로 만들자는 이런 주장이다. 세계화 지방화 동시 진행 흐름에 역행하는 황당한 주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반대하실 수 있어요. 보니까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뭐 전해철 의원도 그러시고 예. 또 양기대 시장님도 그러시고 민주당의 출마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제 일제히 반대하시던데요. 맞아요.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그러한 고민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시면 딱 뭐냐면 우물안 개구리예요.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 너무 비대해지는 거 막자고 다른 데로 지방으로 옮기자 하셨던 거 아니에요? 수도를. 제 얘기는 뭐냐면요. 예. 그때 이 국가가 발전에 대한 단계에서 고민할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너무 성장 잠재력도 없어지고 이 고령화 사회 때문에 예. 대한민국이 지금 발전할 방향이 안 보이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전략, 세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봅시다. 지금 세계의 거대 경제권들이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더 크게 경제력을 높이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야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아이고 우리 뭐 경기도를 오히려 남북으로 나눕시다.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 경기도 서울 이 발전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내다본 고민을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구상이시고 이제 네티즌들 댓글 쭉 보니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남경필 지사님도 아마 이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걸 알 거다. 근데 서울과 합치자라고 하면 일단 경기도 주민들이 땅값 올라갈 걸 생각해서 조화들 하실 테니까 차기 경기지사 선거를 겨냥해서 이런 제안 던지신 거 아니냐? 아니십니까? 이게요. 쉽지 않은 일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 경기도가 먼저 제가 연정을 했잖아요. 연정을 예. 했다는 건 뭐냐면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상당 부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요. 경기도가요. 지금 오늘도 발표됐습니다만 안전 전국 1등이고 일자리도 11월 달에 만들어진 일자리 전국에서 만드는 거에 90%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어요. 예. 경기도가 지금 뭐 누구한테 견눈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먼저 포기하고 더 크게 대한민국을 감싸 안자는 그런 제안이지. 아니 무슨 뭐 경기도가 뭐가 아쉬워서 뭐 제가 뭐 포기하자고 하겠어요. 이거는 아니, 경기도가 아쉬워서가 미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가 그리고 아쉬워서가 아니라 남 지사님의 선거를 위한 이 제안 아니냐? 뭐 이런 얘기요. 뭐 그거는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요.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활발한 토론이 되는 아젠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예. 잘게 쪼개는 방향으로 갈 거냐 예. 아니면 대한민국을 크게 묶어서 광역 대도시들을 전국에 산재시켜서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거냐 하는 미래에 대한 국가 전략의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과거로 가는 뭐 이런 청산이나 적폐 이런 것들이 선거의 쟁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략이 선거의 쟁점이 되는 그런 걸 바라는 건 맞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직 출마 선언 공식으로 안 하셨는데 공식이 되네요. 출마가. 설마 던져놓고 안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조만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남지사님. 오늘 주제와는 좀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30초 짧게 질문 드릴게요. 바른정당 네.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복당한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네. 뿐만 아니라 홍문종 사무총장도 역시 바른정당 탈당파인데 요직. 장제원 대변인 되신 것도 보셨을 테고 어떤 생각 드세요? 네. 자유한국당이 개혁적 변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도로 친박당이 아닌 곳으로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친박당이 아닌 쪽으로 어쨌든 이분들을 등용했으니까 방향 잘 잡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합당 이런 쪽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통합의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렸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남경필 지사가 곧 바른정당을 탈당할 거다라는 소문이 이제 세간에 막 돕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아니요, 그런 건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저는 개별적 통합, 탈당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개혁적 보수를 위한 통합 이것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제가 이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입니까? 아니면 국민의당과의 통합입니까? 혹은 저는 보수 통합 우선 그리고 중도로의 확장 이게 제가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당에서는 또 중도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우선하자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 주장이 방법 우선순위의 차이이지 예. 방향성은 같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유승민 대표를 포함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조금 전에 홍문종 사무총장이라는데 홍문표 사무총장, 표 사무총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권이 또 술렁술렁할 만한 걸 남경필 지사가 던지셨어요. 참 선거운동 잘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슈를 계속 만들어야 계속 자신한테 언론의 시선이 쏠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지방선거 가까울수록 네, 그렇죠. 그런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어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이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중인 오는 23일까지는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여야가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는 하지만 표결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하지 않기로 한 국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22일에 본회의가 하루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날 보고를 할 수는 있어요. 체포동의안을. 그렇죠. 근데 표결을 하려면 본회의를 하루 더 잡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그 못 전이든 잡은 거예요? 후든 본회의를 한 번 더 잡아서 그렇죠. 보고하고 또 다른 이제 본회의 때 표결을 하고 이렇게 최소한 본회의가 2번 열려야 되는데 예. 한 번만 본회의를 열기로 한 거죠. 한 번 더 여는 건 결국 합의가 안 된 거군요. 네. 그냥 안 열기로 합의를 한 거죠. 이 현행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회의를 2번 열기로 더 열어야지 가능한 건데 예. 추가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체포동의안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 다름이 없는 거죠. 자동 방탄국회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최 의원은 24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23일 날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부터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목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사실은 저도 어제 좀 궁금했던 게 네. 뭐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임 대표로 원내대표 되기 전까지 기류는 뭐였냐면 일단 합의는 한다. 본회의. 그렇죠. 표결에 합의는 하되 우리는 그냥 불참하겠다. 불참하겠다. 요거라고 그런 분위기였죠. 홍준표 대표도 얘기하고 장제원 대변인도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합의조차 본회의 여는 거 합의조차 무산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봐야겠네요. 이 전사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행간은 일단은 허니문 기간이다입니다. 허니문 기간.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는 야당이든 언론이든 한 날선 비판을 좀 자제하는데요. 예. 이게 정당 원내대표도 좀 비슷합니다. 어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첫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당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 우원식 원내대표는 나는 그런 민주투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잘 싸우자 서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어제 김 원내대표가 뉴스쇼에 출연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걸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그널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국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험악해지죠. 굉장히 험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허니문 기간에는 가급적 싸우는 걸 좀 자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러면서 같습니다.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의 의견을 수용해줬다 이렇게 해주는 모양새를 취하. 일단은 허니문이었다. 그쵸. 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갈 길이 구말리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가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여당 입장. 이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등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첫 1년의 성적을 좌우할 개혁 입법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 이것만 있느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안철상 민유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금 또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취임 첫날 그 야당 원내대표하고 각을 세운다. 자칫 빈손국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갈 길이 구말리인데요. 1차 투표에서 턱걸이로 과반을 얻었잖아요. 한 표 넘겨서. 네. 그러니까 여전히 당내 의원 절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홍, 비홍, 친박, 비박 감정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친박 좌장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한다? 이 당내 분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표결에 불참을 한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본회의 여는 거 의사일정에 동의를 합의조차도 네, 동의를 부담일 해준 거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협상력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원내대표의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합의는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러나 국민 감성은 또 다른 문제다입니다. 국민들 감사. 이거 무슨 말인지 저 알겠네요. 네, 뭐 정치권에서는 우리의 이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국회는 맨날 허구한 날 특권 내려놓게 얘기하면서 이 본회의 한번 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받았다.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이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이 좀 특권 한번 시원하게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기득권 주장하지 않는 모습 한번 봤으면 하는 게 뭐 결국 국민들의 감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정치권의 행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성태 전사에게 힘 실어주기. 예. 일단 자유한국당이 실어준 거고 네. 여당이나 국민의당도 협치를 위해서 일단은 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네, 맞습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급변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